우크라이나와 울진. 마이크가 마이크가 PC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되네요. 마이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근데 PC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 하는 게 좀 더 음질이 깨끗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연결해 놓고 하고 있어요. 요번 주는 뭔 일이 생겼어요.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이건 또, 한국에 또, 좀 전국적으로 다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선거 유세, 대통령 선거 유세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산에 이렇게 조금씩 불이 나다가, 울진에 지금 대형 산불이 났죠. 옛날에 강원도, 옛날에 김대동 씨 욕먹었을 때 강원도 산불 난 거. 그때처럼 지금 산불이 나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산불이 안 꺼지고 있고, 안타까워요. 그죠? 거기 뭐 금강송 군락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번졌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면서 이렇게 TV 뉴스를 보니까 그 5.18 같아요. 그죠? 느낌이, 그런 영상을 이렇게 편지나고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뭔가 5.18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전쟁 나면 다 비슷하죠. 거의 5.18도 거의 전쟁 수준의 어떤 그런 일이었으니까. 5.18하고 느낌이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런가 보다 뭐, 방송국에서 편집을 그렇게 했나 보다. 지금 뭐 대선이니까. 편집을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쪽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이랑 울진의 산불 난 상황이랑 비슷하다 이 말이죠. 글쎄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겠죠.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행태는 과거 동성로 지하철 화재 사건이나 상인동 지하철 사건 터졌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누가 뭐 이렇게 했다. 누가 홧김에 방화를 했다. 그때도 올해가 대구 지하철 19주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대선 시작할 때쯤에 그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나? 하여튼 그때 이렇게 봤던 지하철 화재 현장을 당시 후보였는지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불났는 현장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아마 어디 뒤져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부스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랑 비슷한 걸 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죠. 그죠?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끝나면 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뭐 100% 부르겠죠.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아무튼 5.18로 시작해서 핵공격. 푸틴이 여자 대통령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토요일이었나?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3월 5일 새벽이죠. 3월 5일 새벽이었는데 제가 새벽에 무슨 작업을 한다고, 새벽에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작업하고 이런다고
안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뭔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 하늘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 쏘리품 있죠. 그 뭐지? 핵무기가 터지면 그 왜 버섯구름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버섯구름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 토성 같은 띠 같은 게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촥 날아가거든요. 초음속으로. 옆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팡 터지면서 촥 날아가면서 건물이나 이런 거 다 날려버리거든요. 핵폭탄이 터지면.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걸 새벽에 안 잤었던 분들 중에 그런 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낄 정도면 분명히 다른 분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잠이 깰 수준? 예민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서 잠이 깰 수준? 잠이 깨는 수준? 근데 뉴스에 보면 그 폭발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약간 핵폭발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뭐 성층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주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뭔가 빵 터진 느낌? 핵폭탄이 터진 느낌? 그렇게 해서 집이 막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약간 약한 지진 같은 느낌? 아마 그게 빵 터지면서 만약에 그 근처에 있으셨던 분은 굉장히 심하게 느낄 정도지 않을까? 어디서 터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저는 몸으로 느꼈으니까. 어딘가에서 누가 핵미사일을 쏴서 그 핵미사일이 어떻게 요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해가 터져가지고 그 잔해가 산에 떨어져서 불이 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쪽 불난데는 돌풍이 불고 있죠. 그 돌풍이 원래 뭔가 폭탄 같은 게 터지면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핵폭발의 그 버섯구름이 생기는 원리가 굉장히 엄청난 열이 터지면서 밑에 있는 그 산소 같은 게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 약간 소용돌이 같이 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걷잡을 수 없는 돌풍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제대로 터진 게 아닌 거죠. 불발탄인 거죠. 요격이 됐든지 불발탄이 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국에서 요격을 했으면 군은 알 텐데 누가 요격을 했을까? 그죠? 누군가가 정부는 알 텐데 아무런 발표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뭔가 터진 것 같은데. 그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쏘리뿐 같은 게 터진 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전혀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죠? 대구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다가 깰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뉴스에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다행이에요. 그죠?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야 되나? 그게 만약 제대로 터졌으면 사드로 날아갔겠죠. 목표는 사드였겠죠. 목표는 사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근처로 지금 불난 각도를 보면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울진 쪽으로 해서 대구로 날아오고 있다가 터졌겠죠. 그래 제가 느꼈을 테니까 목표는 사드였겠죠. 그죠? 그리고 소형 핵폭탄일 거예요. 왜냐면 일단 사드를 조지고 큰 걸 날리자 뭐 이런 느낌이었을 때는 그죠? 소형 핵폭탄이었지 않을까. 근데 북한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 소형 핵폭탄을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저 정도면 러시아겠죠. 미국 아니면 러시아겠죠. 근데 미국은 아닐 거예요. 그죠? 사드가 미국에서 갖고 온 장비인데 미국이 사드를 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러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죠? 러시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가 잠수함으로
그 핵미사일 소형 핵폭탄을 쏴서 날렸는데 그게 요격을 당해서 그 잔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산에 불이 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 끄기가 쉽지 않고, 지금, 거기서 빨리, 지금 울진 쪽에, 울진 대기에, 세슘이나, 방사능이 있는지 빨리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불 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방사능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소 마스크 끼고 작업 꼭 하시라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핵공고 핵폭탄이 터진 거면 큰일 납니다. 거기 있는 분들. 핵폭탄이 터지면 그렇게, 근데 불발탄이니까요, 그죠? 제대로 터진 게 아니니까. 저는 옛날에 사드의 원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왜 고도가 80km에서 요격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80km 이상에서 터져야 별 피해가 없는 거죠. 지상에 피해가 없는 거죠, 그죠? 사드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국방부는 아니니까,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죠? 정부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전 모르겠죠, 그죠? 뉴스에도 이야기 안 하고, 정부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자, 또 다른 거는 윤석열표 불길 속으로.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죠. 우연히 이렇게 케이블 TV를 보다가, 그 선거방송 라이브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사전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진행이 되나, 이렇게 과정을 쭉 이렇게 한번 하도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를 많이 하니까 과정을 쭉 보여드리는데 완전 개판이더군요. 그러니까 저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 뜯어보고, 봉투 바꿔가지고, 그죠? 뜯어보고, 봉투 바꿔가지고, 윤석열 표만 모아서, 그죠? 지금 전국에 있는, 지금 전국에 다 불이 나 있어요. 전라도 쪽 빼고 다 불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불났는 데다가 윤석열 표 집어넣고 새로 찍어서 집어넣는 게 아닌가. 그죠? 지금 전라도 빼고 다 불났죠. 그죠? 하자마자 바로 건조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작년엔 불 안 났어요. 그죠? 건조했으면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해야지 뭘 하죠. 그죠? 아무튼. 옛날에 강원도 불 났을 때도,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무도 잘 심어야 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거기 불난 데도 이렇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미장원에 안 간 사람처럼, 그죠? 미장원 가서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지 않은 것처럼 완전 더벅머리 총각처럼 그렇게 산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모내기 하듯이 나무를 촘촘히 심지 말고 좀 간격을 띄우란 말이죠. 그죠? 그죠? 저쪽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 거기 또 불난 데도 있더군요. 불이 나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불이 난 곳도 있더군요. 근데 영상을 보면 예전에 강원도 그때 불났을 때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죠? 저는 저는 오늘 불길이 잡힐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틀 했잖아요. 지금 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약에 윤석열 표를 불길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전국에서 표를 이렇게 검표를 하겠죠. 근데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37%가량으로 굉장히 높아가지고 표가 많은 거죠. 그 표를 일일이 다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아마
선거 본투표할 때까지 계속,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 많은 표를 다 뜯으려면. 아무튼 그때까지 불을 계속 떼우겠죠. 그죠? 그래야 불 끄는 척하고 집어넣는 척. 그죠? 계속 지금 경남, 경북, 뭐, 계속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그죠? 산에 지금 불 났다고 계속 지금 이렇게 대형 산불은 아니지만 계속 불이 나고, 뭐, 하루 만에 제압이 되고, 또 불 나고, 또 진압이 되고, 또 불 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죠?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도 산에 그렇게 불이 났었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형 산불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불은 극히 드문 현상이죠.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대형 산불인데, 분명히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소방관 아저씨들만 쎄 빠지게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소방관 아저씨들 뭔 죄인가. 그죠? 아무튼, 그 장비도 보면, 저걸로 과연 산불을 끌 수 있을까? 물론 헬리콥터가 있긴 하지만, 저걸로 산불을 끌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미리 저수지 같은 걸 좀 근처에 한두 개, 조그만 거,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놨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설령 비가 안 오더라도, 뭐 장면 아닐 때 비가 오긴 하잖아요. 한국도 뭐 아예 안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때 물을 좀 저장해 두고, 불 끌 때 좀 땅을 좀 촉촉하게 이렇게 습기가 좀 차게 만들어 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죠? 불이 진화가 되면, 산에 이렇게 좀 길도 좀 만들고, 그죠? 뭐 소방차까지는 아니라도 작은 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길도 좀 만들어 놓고, 그죠? 저수지 같은 것도 한두 개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나무도 좀 솎아내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불길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자꾸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죠? 전국적으로 다, 저희 시골만 가도,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길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저희 시골에 이렇게 여름 되면, 요즘 풀은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풀이 자라는데,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어떤 식으로든, 산에, 또 불을 끌 수 있는 관리,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났을 때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뭔가. 예전에 제가 그 나무에다 소화액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달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뭐 아무튼, 만약에 달아놨다면 좀 덜 하겠죠. 러시아의 진짜 목표는 한국. 러시아의 진짜 목표는 한국이 아닐까. 만약에 그 핵폭탄을 러시아가 쐈다면, 러시아의 진짜 목표는 한국이 아닐까. 그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이쪽이 벽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뭐, 이유나 뭐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힘들겠다 싶으면 내려올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 중국도 있고,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약간 식민지 관계였고, 과거에 식민지 관계였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이고, 그리고 이쪽 북한도 있고, 그죠? 그럼, 러시아가 내려올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의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뭐 조선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삼국은 매력적인 기술들이 참 많아요. 그죠? 뭐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최근에 또 비행기도 만들었고, 그죠? 매력적인 기술들이 한국엔 참 많아요. 한국만 먹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이득이 많이 생기죠. 그죠?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노리는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가 안 된다면 한국을 노리겠죠. 그죠? 원래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가면 잘 아시지만 러시아가 주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전술 중에 기만 전술이라고 있죠. 군대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만 전술이라고.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뒤로 치는. 그죠? 그 기만 전술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 막 시끄럽게 해놔놓고 2번을 치는. 그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쓰는 전술이라고요. 그 게릴라 전술 많이 쓰고,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면 화염병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맥주집에서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화염병 던질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물론 없으니까 화염병이라도 던져야 되겠다. 근데 탱크에다 화염병 던진다고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오히려 맥주를 군인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화염병이 한국에 던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한국에 지금 자꾸 산불이 나고 있어요. 그죠? 왜 화풀이를 한국에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좀 만만해 보이나 보죠. 한국이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은 왜 그렇잖아요. 항상 대응을 잘 안 하죠. 뭔 일이 생겼을 때 정부나 이쪽에서 대응을 안 하고 괜히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도 그렇고 항의도 잘 안 하고 항상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한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미지가 자꾸 정부에서 만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그렇죠. 메달 뺏기면 울고 올림픽에서 울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한국만 그렇죠. 일부러 연맥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한국이 좀 강해요. 그래서 항상 화풀이를 한국에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참전보단 정보 수집과 대응책 마련. 유튜브 업로드 하다가 우리 또 이근대위 우리 또 두근대위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라고. 키보드 워리어들 키보드 치지 말고 우크라이나 참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에요. 그죠? 지금 한국을 지켜야 돼요. 다음 목표가 한국일 테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EU도 있고 미국도 있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도 잘 되고 있고 피난민들 통로도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요. 그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보다는 한국이 위험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지금 불나고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기잖아요. 정권 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애매한 순간이란 말이죠. 인수위가 인수받기 전 3개월 동안에 굉장히 5월달까지 굉장히 애매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고 특히 6.25가 6월달에 터졌기 때문에 인수위가 끝나는 시작되는 5월달쯤 인수인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전쟁이 터지면 우왕좌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교체기 이쪽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은 참전을 하고 싶지만 지금 다른 나라도 참전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150명 정도 참전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물자나 보급이나 한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이 전쟁하면 뒤에서 보급로 같은 거 확보하고 그렇게 많은 부대를 보내진 않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최소한의 부대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정 안 되면 뭐 왜냐면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달라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에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군인들도 그걸 해야 된다. 그 제2의 목표가 한국이기 때문에 진짜 목표는 한국인 것 같으니까 한국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죠? 그 유튜버 분들이 지금 보니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뭐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국방부에서도 보겠죠. 그죠? 혹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 제가 잠깐 저도 이거 업로드 하면서 잠깐 봤는데 뭐 헬기를 그 대전차 미사일로 이렇게 격추를 시킨다든지 또 그 뭐지 탱크 같은 거 이렇게 뭐 탱크가 진흙밭에 빠진다든지 옛날에 신립처럼 진흙밭에 빠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도로가에서 매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치 헬기가 떴을 때 너무 고도를 낮게 뜨면 안 된다. 고도를 높여야 된다. 그죠? 고도 높게 일단 우리도 그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공호 같은 거 파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우리 개인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거 분석해 보면 러시아도 보이고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스타일 원래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러시아가 한국에 전쟁하게 되면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국방부가 제 유튜브로 과연 볼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뉴스를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잠수함 그 기뢰 같은 걸 좀 깔아야 되지 않나? 근데 기뢰를 까는 게 불법이라 그러던데 UN 협약에 제가 알기로는 잠수함 기뢰를 까는 게 설치하면 좋은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설치할 수 있으면 기뢰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잠수함로를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잠수함에서 계속 저렇게 핵폭탄을 쏴대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1차 타겟 목표는 사드다.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1차 타겟 목표는 사드 기지다. 사드 레이더를 1차적으로 노리고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러시아 협조자들, 아니면 뭐, 일종의 간첩 같은 사람들, 지금 보니까 국내에도 무슨 협조자 같은 사람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기엔 협조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협조자들을 대대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게 헷갈리는 게, 그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내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핵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느꼈던 그 소닉붐, 폭발하는 그 소닉붐 느낌이 핵 공격이면, 분명히 이거는 러시아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선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좀 뉴스에서 그 폭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전 느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제가 느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뉴스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만약에 핵공격이었으면 요격했다는 건 굉장히 잘한 거고, 사드가 요격을 했는지, 누군가가 요격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핵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요격을 했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아무래도 러시아니까 북한 쪽에서 이렇게 독도 쪽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북한 위쪽에 그 사할린 쪽에서 출발해서 아마 이렇게 독도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소나라든지 뭐 이렇게 그 대잠 훈련 같은 거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대잠 훈련 같은 걸 좀 더 해서 그 잠수함 잡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뭔가 이렇게 미사일 레이더나 방어 기지 같은 게 있어서 미사일이 물론 고각으로 쏠 수도 있어요.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이더가 탐지하기 전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바짝 붙어서 쏘지 않을까? 빠르게 쏘지 않을까? 아직 극초음속은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극초음속으로 쐈으면 제대로 터졌겠죠. 그죠? 고각으로 쏴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좀 더 위력을 높이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죠? 뭐 이제 3일 남았는데 뭐 정보 수집 하겠어요. 그죠? 참 이재명 민주당이 또 대권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이에요. 그죠? 하여튼 잃어버린 5년인데 잃어버린 10년이 안 됐으면 좋겠고, 걱정이에요. 그죠? 아무튼 불행 지금 아직도 불길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안타깝고, 좀 비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인공광무 같은 거라도 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불길이 잡혀서, 이재민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이재민들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재민들도 어쨌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